안녕하세요. 잠 못 드는 밤,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따스하게 안아드리는 심야의 지혜 라디오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미워했던 사람이 누구인가요?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50대 남성 김진석 씨는 그 대상이 바로 자신의 아버지였다고 말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 이 결심 하나로 평생을 독하게 버텨온 아들.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낡은 단칸방 장판 밑에서 발견된 늑슨 철암 하나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도박꾼인 줄 알았던 아버지가, 술꾼인 줄 알았던 아버지가 사실은 나를 위해 어떤 지옥을 견디고 있었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여러분의 곁에는 지금 누가 계신가요? 혹시 여러분도 보이지 않는 사랑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진석 씨의 기억 속 아버지는 늘 술 냄새와 담배 연기로 가득했습니다. 남들은 아버지가 든든한 버팀목이라는데 진석 씨에게 아버지는 치워버리고 싶은 거추장스러운 짐일 뿐이었습니다. 1980년대 후반 진석 씨가 사춘기 시절을 보낼 때 아버지는 늘 밤늦게 들어와 어머니가 시장에서 고생해번 쌈짓돈을 가져가곤 했습니다. 내놔. 그 돈이면 내일 한미천 잡을 수 있어. 어머니의 울음소리와 아버지의 거친 목소리가 담벼락을 넘을 때마다 진석 씨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수군댔습니다. 저 집 아버지는 또 노름판에 갔대? 아이고, 저 집 아들은 공부도 잘하는데 아버지가 원수네. 그 동정 어린 시선이 진석 씨에게는 송곳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를 증오하기로. 아니, 아버지가 없는 사람처럼 살기로 말입니다. 그날 이후 진석 씨는 아버지와 눈 한 번 맞추지 않았습니다. 밥상에서도 아버지가 숟가락을 들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어린 진석 씨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복수였습니다. 진석 씨의 가슴에 가장 깊은 대못이 박힌 날은 고등학교 2학년 장마가 시작되던 여름날이었습니다. 갑자기 쏟아지는 폭우에 학교 정문 앞은 마중 나온 부모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진석 씨는 젖은 운동화를 신은 채 혼자 빗속을 걸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때 저 멀리서 비틀거리며 걸어오는 한 남자가 보였습니다. 다해진 러닝셔츠에 흙탕물이 튄 바지, 그리고 손에는 살대가 부러진 낡은 우산 하나를 든 바로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술기운이 가득한 목소리로 진석아, 애비 왔다? 라고 크게 소리쳤습니다. 친구들의 시선이 일제히 진석 씨에게 쏠렸습니다. 진석 씨는 그 순간 땅바닥이 갈라져 자기가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저런 사람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이 온몸이 타들어가는 수치심으로 다가왔습니다. 진석 씨는 아버지를 외면하고 빗속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뒤에서 아버지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더 빨리 달렸습니다. 집에 돌아온 아버지는 비에 홀딱 젖은 아들에게 낡은 우산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거라도 쓰고 가지. 왜 그냥 가냐, 바보같이. 진석 씨는 그 우산을 바닥에 팽개치며 소리쳤습니다. 제발 오지 마세요. 아버지 같은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싫단 말이에요. 그때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바닥에 떨어진 우산을 주워 올렸습니다. 진석 씨는 보지 못했습니다. 우산을 줍던 아버지의 손등에 가득했던 공사장 시멘트 독과 한쪽 다리를 절뚝이며 비틀거렸던 이유가 술 때문이 아니라 무거운 자재에 눌려 근육이 파열되었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을요. 그저 아버지는 아들에게 가난하고 병든 모습을 보이기 싫어 술 냄새로 고통의 신음소리를 감추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진석 씨와 아버지 사이에는 거대한 벽이 세워졌습니다. 대학 입학금을 아버지가 가져가 버렸을 때 진석 씨는 마침내 그 벽에 마지막 못을 박았습니다. 당신은 이제 내 아버지가 아닙니다. 이 한마디를 남기고 진석 씨는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아버지를 찾지 않았습니다. 결혼할 때도 아이를 낳았을 때도 아버지는 철저히 이방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실은 가장 예기치 못한 순간에 가장 초라한 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고 찾아간 그 낡은 단칸방. 아무것도 없을 것 같던 그 빈 방의 낡은 장판 밑에는 진석 씨가 평생을 오해해온 아버지의 진짜 삶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그 녹슨 철암 속에 담긴 눈물의 기록들을 공개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흘리는 눈물이 헛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이야기 잠시 멈추고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질 지혜의 문장 하나를 소개해드립니다. 독일의 시인 헤르만 헤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랑은 구걸하는 것이 아니며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 사랑은 자기 안에서 확신에 이르는 힘이다. 그러면 사랑은 끌려오는 것이 아니라 끌어당기게 된다.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화려한 고백과 따뜻한 손길만을 사랑이라 믿곤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깊은 사랑은 때로 침묵이라는 옷을 입고 우리 곁에 머뭅니다. 부모님의 거친 손등, 말없이 차려놓은 따뜻한 밥 한 그릇, 그리고 내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대문을 지키던 그 시선. 그 모든 침묵이 사실은 가장 강렬한 사랑의 확신이었음을 우리는 너무 늦게 알게 되곤 하죠.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침묵은 어떤 사랑을 말하고 있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진석 씨는 내키지 않는 발걸음으로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머물던 단칸방을 찾았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훅 끼쳐오는 곰팡이 냄새와 찌든 담배 냄새. 방 안은 지나치게 고요했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텔레비전 한 대와 다리가 덜덜거리는 작은 상 하나, 그리고 벽에 걸린 빛바랜 외투 한 벌이 전부였습니다. 진석 씨는 그 초라한 풍경을 보며 다시금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평생 자식 돈이나 뺏으며 살더니 결국 남긴 게 고작 이거인가. 하지만 유품을 정리하던 진석 씨의 눈에 이상한 점이 포착되었습니다. 방 한쪽 낡은 장판 끝이 살짝 들떠 있었고 그 밑으로 반짝이는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진석 씨는 무심코 장판을 걷어냈습니다. 그곳엔 헝겊에 겹겹이 쌓인 작은 철암 하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녹이 슬어 잘 열리지도 않는 그 철암을 억지로 열었을 때 진석 씨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 안에는 아버지가 평생을 도박에 썼다고 믿었던 그 돈의 행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낡은 수첩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가계 부이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차마 전하지 못한 참회록이었습니다. 첫 장을 넘기자마자 진석 씨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1991년 11월 15일 오늘 진석이가 교통사고를 냈다. 상대방 합의금이 2천만 원이란다. 내 전 재산을 다 털어도 모자란다.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렸다. 아들에게는 절대 말하지 말아야지. 그 녀석은 이제 막 꿈을 꾸기 시작했으니까. 진석 씨는 기억났습니다. 고등학생 시절 비 오는 날 자전거를 타고 가다 고급 승용차를 들이받았던 그날을요. 그때 아버지는 너 같은 놈은 사고만 치고 다닌다며 불같이 화를 내셨고 며칠 뒤 돈이 해결됐다며 다시는 입도 뻥긋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진석 씨는 아버지가 어디선가 공돈을 구해온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수첩 다음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92년 3월 20일 진석이 대학 등록금 날이다. 사실 돈은 이미 마련해뒀다. 그런데 사채업자들이 집까지 찾아오겠단다. 아들이 그 험한 꼴을 보게 할 순 없다. 노름판에서 날렸다고 거짓말을 하고 돈을 건넸다. 진석이가 나를 죽일 듯이 쳐다본다. 그래, 차라리 나를 미워해라. 그래야 이 가난한 집구석에 미련 없이 떠나 성공할 테니까. 진석 씨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아버지를 증오하게 했던 그 등록금 사건의 실체가 사실은 아들을 지키기 위한 아버지의 눈물겨운 사투였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철암 밑바닥에는 통장 3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통장에는 매달 5만 원, 10만 원씩 아버지가 폐지를 줍고 막노동을 하며 모은 돈이 적립되어 있었습니다. 입금자 이름은 모두 내 아들 진석이었습니다. 마지막 통장 잔액은 5,200만 원. 아버지가 고독하게 숨을 거두기 전날까지 한 푼, 두 푼 모아온 아들의 노후를 위한 선물이었습니다. 통장 사이에서 발견된 마지막 쪽지에는 비뚤비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진석아, 애비다. 한 번이라도 너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싶었는데 이 못난 놈의 손이 너무 거칠어 그러지 못했다. 내가 너를 멀리한 건 내가 미워서가 아니라 내 가난이 너에게 옮을까봐 무서워서였다. 이 돈으로 부디 내 자식들에게는 나 같은 아비가 되지 마라. 사랑한다, 내 아들아. 진석 씨는 그 초라한 방바닥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나를 마음껏 때려도 좋으니 한 번만이라도 말씀해 주시지.
왜 혼자 이 무거운 짐을 다 지고 가셨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창밖을 때리는 찬바람 소리뿐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가끔 누군가의 차가움이 사실은 가장 뜨거운 사랑의 표현일 수 있다는 것을 잊고 삽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오해의 장판을 한번 걷어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지금 가슴이 참 먹먹하시죠? 사연 속 진석 씨의 통곡 소리가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메아리치는 것 같습니다. 30년. 그 긴 시간 동안 아버지는 단 한순간도 아들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었는데 아들은 그 사랑을 증오라는 안경을 쓰고 바라보았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엇갈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석 씨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돈이나 통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진심이라는 보물이었습니다. 이제 진석 씨는 비록 늦었지만 아버지라는 거대한 산을 비로소 온전히 마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지금 어떤 산이 서 있나요?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지혜의 문장이 있습니다. 영국의 작가 오스카 와일드는 이런 날카롭고도 따뜻한 말을 남겼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부모를 사랑하고 시간이 흐르면 부모를 심판한다. 그러나 부모를 용서하는 일은 거의 없다. 여러분, 심판은 쉽습니다.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손가락질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죠. 하지만 용서는 다릅니다. 용서는 상대방이 완벽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의 응어리를 풀고 내가 평온해지기 위해 선택하는 가장 고귀한 지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장을 선물해 드리고 싶네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지금 이 순간 함께 있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진석 씨처럼 부모님이 떠난 뒤에야 통곡하지 마시고 아직 기회가 있을 때 그분들의 손을 한 번 더 잡아주십시오. 그것이 오늘 이 방송이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유일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심야의 지혜 라디오 첫 시간 어떠셨나요?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누군가에게는 용서의 시작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지혜를 나누는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부모님께 하고 싶은 말을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더 강력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30년 만에 찾아온 며느리에게 시어머니가 건넨 비밀 열쇠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며느리를 그토록 괴롭히던 시어머니가 죽기 직전 왜 그 열쇠를 건넸는지, 그 속에 담긴 충격적인 유언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음 주 이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꼭 건네보세요. 지금까지 심야의 지혜 라디오였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